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신데요. 여러분, 이 정치 구단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당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아유, 목소리도 항상 힘차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목소리도 이게 힘이 차야지 이게 좀 듣는 사람도 힘이 나거든요. 제가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 보여요, 진짜. 예. 목금 토일 해남반도 진도에 있었지만은 어젯밤에 돌아왔죠. 옛날부터 원래 지역구에 주말엔 가 계시지 않았나요? 네, 금기원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린이날 5일에 그 의장이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의 의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회법 정신에는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국민 정서도 민심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개혁 입법이나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대로 통과된 특검법 등을 무조건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김진표 의장의 말씀이 옳습니다. 죄송한데 원장님도 나가시는 거죠? 국회의장. 네? 원장님도 나가시는 거죠? 국회의장. 저요? 아직 흐름은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는 보았지만은 오늘 내일 한두 사람 만나보고 내일까지 등록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결심은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입니까? 60대 40입니까? 70대 30입니까? all or nothing이죠. all or nothing? 네, 그렇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둘 중에 하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기자분들도 계속 전화를 주시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국회의장 선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명심 8일을 하고 있지 이 대표가 어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명심을 내세웠다고 하면은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민심을 존중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범야권이 압승을 했다. 그래서 민심을 중시하리라고 보지 명심을 내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명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좀 다른 건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심이 민심을 따라가야지 민심을 또 잘 수용하는 것이 좋지 명심이 민심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참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임명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민정수석을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하지 않았다가 했다. 김대중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계속 민심을 말씀하십니다만은 지금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언론은 김건희 특검 방탄용 대비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방탄 공천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방탄용으로 하려고 하면은 정신 못 차린 대통령이다라고 국민은 평가할 거예요. 아니 지금 원장님께서 그 김건희 여사 그 특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지금 검찰이 말해요. 그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사한다고 막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네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정원장까지 지내셨고 정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말이에요. 검찰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발생하는 조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특검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전자. 대통령과 갈등. 검찰의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현석 검찰총장 간에 갈등설이 있었고 김건희 영부인을 검찰에서는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속성을 보면은 정권 상반기에는 2, 3년까지는 과거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2년이 지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비리는 탈탈 털었기 때문에 그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현 정권의 측근들이나 친인척 여러 가지 비리를 꼬불쳐 뒀다가 이제 꺼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 와 있는데 검찰도 드디어 레임덕의 종을 치고 있다. 종치는 검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렇게 되나요? 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중궁궐에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우울하다. 이런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권력의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제 8, 9월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민주당 등 야권에서 특검 물타기다. 예. 김 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은 예. 속성상 굴러갈 수밖에 없고 저도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박찬대 대표는 검찰 수사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겠다 미진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오히려 민정수석실에서 압박을 받으면은 야당이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검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고 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국정조사나 특검이 이루어지면은 검찰 수사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잊혀봤기 때문에 저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그 특검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민주당 일부에서는 황운하 의원 문제, 조국 대표 문제도 이 수사를 특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글쎄요, 저는 언론 보도는 보았지만은 예. 저도 당선인 입장이니까 아직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같은 야권으로서 만약에 원내대표 간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은 검토해볼 만하다.
검토해볼 저는 그렇게 만하다. 그렇죠. 아니 제가 이게 궁금한 게요. 지금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고 실형 선고가 내려졌고 황운하 이 신임 원내대표는 1심에 징역 3년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그러기 사법적인 때문에 판단이 내렸는데 특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 제도가 굉장히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특검 만능주의다라는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치정의 원칙이 헌법 정신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러면 사법부가 그것은 판단 내린 건 뭐가 돼요? 아니 1심, 2심 아니에요. 예, 최종 1심, 판단은 2심이라도. 아니에요. 예. 1심, 2심이라도. 아니 글쎄요. 예. 최종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한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에서 특검으로 간다, 안 간다 여부는 양당 원내대표들 그리고 지도부에서 판단해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기자회견이 어떻게 좀 이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좀 어떻게 분위기 쇄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문제의 핵심은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삽니다. 변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에도 험한 꼴 당하고 나라도 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년 만에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을 하고 1년 9개월인가 10개월 된다는데요. 이번에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께서 만일 기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 기자라고 하면은 제가 청와대 그 경험을 가지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TV로 생중계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을 질문자를 선정하고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는 알게 돼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좀 특수한 거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영부인 특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속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말고 꼬리를 달아서 기자들이 질문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A라는 기자가 질문을 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듣고서 관련 내용을 또 다른 기자가 질문하고 이런 방식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는 방식. 예? 네, 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걸 제한 두지 말고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께서 질문을 보면은 답변하는데 굉장히 당신 하실 말씀을 장황하게 하면은 기자는 끊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좀 이번에는 대통령도 국민이 궁금한 알고 싶은 말씀을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자들도 질문을 제대로 하고 대통령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릴레이식 질문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좋은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시간 우리가 과거 민주당 때 박남매 등 법사위를 할 때 우리는 4명 가지고 기승전결을 했어요. 초선 의원이 문제를 트면은 그 다음에 박영선, 박지원이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사인 우웅근 의원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플레이가 되면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팀플레이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기자들도 그냥 뭐 이거 질문하고 또 이사에서는 저거 질문해버리면은 대통령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언론도 기자도 국민들이 감시하는 그런 차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뭐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통령 지지율 좀 오를까요? 올라야죠. 예. 오르는 것은 뭐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안 나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기왕이면은 지지율이 올라야죠. 만약에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등 이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이런 문제 같은 것을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사과도 하면서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하는 겁니까? 뭐 요새 저는 많이 연임해야 이재명 된다고 대표 생각합니다.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신다. 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예. 그 연임 말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박 원장님께 안 여쭤봤어요? 그런 거 안 여쭤봤어요. 예. 그런데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본다 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좋죠? 제가 맨 먼저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 예. 결과로 국민들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재신임을 받았고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여론조사의 압도적 1등이에요. 44%. 이런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당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는 의원들하고 소통 차원에서 그런 것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소통을 하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뭐 그렇죠. 당연히 물어보는 거는 좋죠. 당연하죠. 예. 네. 아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 있잖아요. 국민의힘. 예? 한동훈 네. 위원장이 자꾸 하여간 전 위원장이 본의 아니게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그래가지고 뭐 나올 것이다, 뭐 안 나올 것이다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전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비대위원장이에요. 민심을 거역한 분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에 얼씬도 거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 심지어 당직자들하고 식사를 해서 당대표를 나오려고 하는 것은 구상유치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에게 직언을 해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김건희, 최상병 특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민심을 등에 업으면은 당대표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지금처럼 하면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처럼 하면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친윤, 비윤 또 여기에서 그 당대표 선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예. 당연히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마음을 받들어서 100% 예. 당원 투표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헌 규칙을 바꾸겠다 했는데 그걸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가령 50대 50, 예. 당원 50,
국민 50 예. 이런 것으로 예. 해주면은 또 경우가 달라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유,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시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입니다.